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 이야기 3월 22일 월요일 미국 주식시장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오늘은 나스닥이 많이 상승을 하면서 마켓을 이끌어줬는데요. 마지막에 조금 꺾이면서 마무리가 됐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스닥이 이제 상승을 하나 이렇게 위안을 삼으셨을 수도 있는데요. 아직도 고성장 기술주는 위험하다. 그런 분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은 미국 아재의 미국 주식을 유지시키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마켓을 보면은 대부분 상승으로 마감을 했죠. 중소형주로 구성되어 있는 러셀 2000은 1%에 가까운 하락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Fear and Greed 인덱스를 보면은 아직도 57, 전날과 비교했을 때 53, 4포인트 정도의 차이가 나고 있죠. 아직도 50 근처를 움직이는 것을 보면은 우리가 주식하기에는 좋은 상황이다. 그렇게 볼 수 있죠. 역설적으로 얘기하면 주식시장이 거의 움직이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죠. 그런 거를 느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구성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나스닥이 빠지면 다우가 올라가고 다우가 빠지면 나스닥이 올라가고 하면서 업다운을 하면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을 보일 겁니다. 오늘 전반적인 섹터를 보면 세미컨덕터들이 좀 움직이기 시작했고요. 그리고 아마존, 테슬라가 오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는 초반에 6% 이상의 상승을 가져오다가 특별한 뉴스도 없이 막판에 좀 빠졌는데 이런 모습이 조금 우려를 하게 만드는 모습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더스트리얼 그리고 베이직 머티리얼 부분이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는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물론 금융주도 좀 빠지긴 했는데요. 그래도 금융주는 약간의 가격 조정이 있지만 그래도 이자율 상승이나 인플레이션 등에 의해 가지고 성장세를 가져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가 최근 많이 관심을 갖고 있는 10년물 국채 이자율을 보면은요. 오늘은 조금 하락을 하는 모습을 보였죠. 이 부분이 주식시장을 상승으로 이끌어준 것인지 아니면 다른 요소가 주식시장의 상승과 국채금리를 하락을 시켜준 건지는 아직 어떤 이유에 의해서 됐는지는 모르지만 오늘은 좋은 시장의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우존스와 나스닥과 S&P 500를 이렇게 오버랩해서 지난 5일간의 퍼포먼스를 보면은요. 이렇게 서로 핀칭되는 포인트, 가까워지는 포인트가 있을 때 컨버전스가 생길 때 좋은 주식시장의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동안은 이 거리들이 많이 벌어져 있었고 그 거리를 줄이는 그런 과정이었습니다. 오늘 봤을 때 거리들이 가까워지면서 이제 주식시장이 어느 정도 안정세로 들어가지 않나 하는 저의 예측을 하게 됩니다. 오늘의 마켓의 헤드라인은 특별히 정치적인 거는 없어요. 솔직히 주식이 좀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려면은 정치적인 뉴스가 좀 많이 나와야지 주가의 움직임이 오르락내리락 하거든요. 근데 정치 얘기가 없으니까 거의 잔잔하게 가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가장 큰 이슈를 찾아보니까 결국은 백신에 대한 거예요. 백신의 보급이 얼마나 빨리 되느냐. 그것이 국력과도 연관이 되는 것 같고요. 그것이 경제 회복의 가속도를 얼마나 낼 수 있느냐에 따라서 팬데믹 이후에 세계의 경제의 패권을 잡는 그런 큰 요소가 될 것 같은 그런 아리클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간단히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거의 60%에 가까운 인구가 지금 백신을 맞았고요. 그리고 뭐 다른 나라들도 있지만 이제 미국을 보게 되면 미국도 1회 접종은 한 30% 정도가 되고요. 그리고 2회 접종 모두 마친 인구는 한 10%, 15% 정도 되고 있는데 이 정도도 다른 나라보다는 월등히 앞선 그런 수치라고 합니다. 분석가들이 말하는 것은 백신 보급이 경제 속도의 회복을 가속화시키고 또 그런 모습들이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른 속도로 회복될 것이다. 그런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인플레이션도 걱정을 해야 되고 그리고 금리의 상승도 걱정해야 되는 그런 사이드 이펙트가 생긴 거죠. 그리고 여러분이 느끼셨겠지만 농경사회로의 복귀 그런 느낌 느끼시지 않으세요? 4차 산업 테크놀로지 종목들이 쫙쫙 빠지고 아주 힘든 상황으로 들어가는 것이 과연 우리가 백신 보급으로 인해서 완벽하게 4차 산업으로 옮겨지지 않은 그런 후유증을 겪고 있지 않는가 그렇게 저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걱정되는 부분이
미국에 사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한국에 사시는 분들에게 제가 설명을 좀 드리면요. 미국은 3월 중순쯤부터 4월 초까지 스프링 브레이크라는 그런 시즌이 있어요. 대부분 봄방학이라고 하죠. 한국말로는. 근데 이거는 미국에서는 참 대단해요. 차라리 여름이나 겨울보다 훨씬 더 큰, 특히 대학생 정도 되는 그런 연령대의 그룹들이 완전히 광란의 시간을 보내는 그런 시즌이거든요. 지금 여기 보시는 자료 사진이 지금 마이애미에 있는 그런 현재의 사진입니다. 북적북적하죠. 그래서 지금 코로나의 재확산을 우려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마이애미 시티 메이어 같은 경우에는 커퓨, 그러니까 통행 금지를 지금 실행하려고 하고 있고요. 이런 걱정과 우려에 의한 통제로서 지금 리오프닝 스탁들이 오늘 주춤했죠. 잘 찾아보시면 알겠지만 항공주들, 호텔주들이 오늘 많이 조금 하락을 했어요. 하지만 뭐 그게 지금 미국에서 더 우려하는 거는 코비드의 재확산에 대한 우려보다는 리오프닝을 못하는 거에 대한 우려가 더 커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치킨이 먼저냐, 에그가 먼저냐의 문제인데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코로나의 재확산보다는 여행 관련주, 리오프닝 경제가 빨리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쪽으로 가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 또 여행 관련 산업 CEO들과 백악관에서 미팅이 있었는데 여행을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제시하고 거기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다고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작에 말씀드렸던 테크놀로지 종목들이 아직도 큰 위험성이 있다. 이렇게 번스타인 분석가가 경고를 했는데요. 그럼 간단히 뭐 설명을 하게 되면은 지금 sales per price가 15배 이상 되는 그런 종목들은 그런 것을 고밸류 됐다고 하는데 오버밸류 된 스탁들 중에서 한 4분의 1 정도만 마켓을 비트했다. 그렇게 통계가 나와 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수익을 얻지 못하는 종목들이 slightly overperform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PS 레이쇼가 15배 이상 되는 탑 10 largest market cap 종목들을 한번 어떤 게 있는지 보겠습니다. 대부분 여러분들이 좋아하고 여러분들이 갖고 계신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돼요. 지금 눈에 띄는 게 에어비앤비, 스냅, 그다음에 멜리, 트윌로, 팀, 핀스, 팔란티어, 대쉬,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도큐사인 이렇게 있죠. 과연 그러면 이 종목들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가 역발상을 하게 되면요 대표적인 10가지 종목들이 퍼포먼스가 아주 좋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좋은 매수 구간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아요. 물론 회복하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죠. 하지만 지금의 주가가 아무래도 바닥이 아닐까 경험에 의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렇다 뭐 이런 종목들을 뭐 와장창 사시라는 건 아니죠. 정말로 여러 번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자기가 어포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단위로서 주기적으로 매일매일 사시든지 왜 제가 매일매일 사시라고 하냐면은 지금 나스닥에 있는 종목들이 주가의 변동이 하루하루 다르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갑자기 확 올라갈 수도 있고 어느 날 갑자기 확 떨어질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타이밍을 기다리고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여유 있게 매일매일 사시든지 이틀에 한 번 사시든지 최소한의 자기가 어포드 할 수 있는 양만큼 그렇게 나누어 가지고 달러 코스트 에버리징 식으로 지금 준비해 놓으시면 올 연말 내지는 내년 중순 정도 됐을 때는 그때 그렇게 조금씩 주셔서 모아 놓은 것이 큰 도움이 됐구나 하는 생각을 하실 수 있습니다. 이 테크놀로지 주식과 달리 또 여러분이 함께 기회를 잡을 수 있으실 종목들이 뭐가 있냐면요. 이런 달러 제너럴 같은 거요. 지금 어닝 때문에 조금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매력적인 종목이고 지금 주가가 낮기 때문에 지금 바잉하시는 좋은 찬스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우리가 빅박스 리테일 보면 커스코, 월마트 또 뭐가 있을까요? 타겟 그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그런 종목 말고도 이런 달러 제너럴이라는 이런 종목이 있어요. 한국의 다이소 같은 종목인데요. 의외로 상당히 매출이 높은 그런 종목입니다. 지금 보면은 한 20% 정도 디스카운트 돼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나이키 실적 발표 후에 주가가 많이 떨어졌는데요. 아직도 나이키는
주가가 성장할 수 있는 룸이 있다는 거죠. 지금 나이키 같은 경우는 중요한 것이 이제 다음 분기의 실적인데 다음 분기에 2022년의 가이던스를 어떻게 내느냐에 따라 가지고 더 업사이드 할 룸이 훨씬 더 커질 수 있다는 거를 한번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되고요. 이와 관련된 지금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분석한 거는 이 스티뮬러스 책을 받은 후에 이런 스포츠웨어나 스포츠 슈즈 같은 거에 지출을 할 그럴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 나이키도 한 부분이겠지만 미국에 보면 이제 풋라커라고요. 신발만 이렇게 모아서 파는 그런 대규모 스토어가 있어요. 뭐 나이키, 아디다스, 퓨마 뭐 이런 스포츠웨어들 그런 것들 모아서 파는 주로 신발, 풋라커니까요. 보시면 신발을 모아서 파는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의 매출도 좀 상승을 기대한다. 그런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좀 전에 말씀드린 나이키와 그리고 심볼 FL인 풋라커 여기에 매출의 상승이 기대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엊그제부터 계속 눈에 띄는 이 종목 뭔지 다 아시죠? 복스바겐. 이 복스바겐이 1년 안에 테슬라의 대적이 될 수 있는 규모가 될 것 같다. 그런 얘기를 도이치뱅크에서 얘기를 했어요. 복스바겐 주가 확인해 보신 적 있으신가 모르겠어요. 거의 뭐 게임스탑처럼 주가가 엄청나게 솟아 올랐다가 지금은 주가가 상당히 과열된 분위기인데요. 그 주가가 언제 안정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이 복스바겐의 주가를 보면 몇 달 전에 GM을 연상시키게 되거든요. GM이 이제 일렉트릭 비클을 포커스를 해서 자기네들의 회사를 이노베이트 하겠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그때 주가가 30대에서 쭉쭉 올라와서 지금 거의 60대로 올라왔죠. 그때를 보면 거의 2배 가까이 올라온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지금 복스바겐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전 세계에서 차를 가장 많이 만드는 회사가 또 내연기관에서 일렉트릭 비클로 바꾸니까 물론 자기네 살 깎아먹는 그런 부분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이 마켓 잠식이라는 거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영원한 애플. 저는 세대가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주식을 시작했을 때 그때 가장 핫한 그런 종목이 애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애플에 대한 기대와 애플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계속 애플은 꾸준히 잘하고 있잖아요. 다른 종목에 비해서요. 빅테크 중에서 저는 가장 믿을 만한 게 애플이라고 생각돼요. 일단 애플에 대한 아리클이 아이폰 12에 대한 세일즈가 계속 스트롱하게 나오고 있다는 그런 분석가의 얘기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른 부분은 무엇이냐면은 애플에서 개발하는 컴퓨터 칩이 지금 상당히 퍼포먼스도 좋고 가격도 저렴하기 때문에 마켓 잠식력이 더 좋아질 거다. 그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애플을 계속 꾸준히 적은 가격에 있는 것을 모으고 있고요. 쉐어와 옵션을 같이 동시에 지금 모으고 있습니다. 여름을 지나면 좀 더 좋은 실적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렇게 기본적인 뉴스와 미국 아재가 생각하는 새로운 종목들의 아이디어를 말씀을 나누었고요. 오늘은 오래간만에 많은 종목에 대한 차트를 한번 같이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를 먼저 보겠습니다. S&P 500는 최고점을 찍고요. 지금 전고점인 3,935 정도를 지지선을 삼아서 오늘 거기서 이렇게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S&P 500의 이 맥디를 보면은 약간 다시 상승으로 가려는 모습이 강하죠. 그래서 제가 보는 거는 아마 3,900에서 3,940 사이에 상향성 횡보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반면에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본 이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트 50선인 이 바닥 12,500 그리고 제가 수면이라고 말하는 13,400 그 사이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에 정말 돌파를 하고 나올 듯 했지만 돌파를 하지 않고 못 나오는 그런 상황을 보였습니다.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13,400을 충분히 뚫어주는 그런 강한 모습이 보여야 하는데 그걸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빅스를 보면은 오늘 기록적으로 하락을 했어요. 18.87
제가 지난 주말에 라이브에서 보여드렸던 그 빅스가 12까지 떨어질 수도 있겠다 그런 얘기를 했죠. 이제 그런 걸 보여드리자마자 이렇게 빅스가 떨어지는 모습을 오늘 확인을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어떻게 추이가 될지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그리고 개별 종목 에어비앤비는 제가 호텔 대신 베링을 한 종목인데요. IPO였기 때문에 큰 기대는 하지 않지만 제가 에어비앤비의 비즈니스 모델을 알고 있고 또 에어비앤비의 유저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는 것도 알고 또 코로나에서 사람들이 여행을 할 때 가족 단위로 외부에 있는 다른 모르는 사람들과 이렇게 접촉하지 않으면서 여행을 할 수 있는 그런 트렌드에서 에어비앤비가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에어비앤비에 투자하고 있고요. 그리고 에어비앤비의 주가가 지금 크게는 180에서 216 정도에서 횡보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주가도 어느 정도 안정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현재 주가는 192에서 200 사이에 횡보를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평가된 이 사스 베이스 종목인데요.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우리 구독자님들은 대부분 가지고 계신 분 많이 계실 거예요. 이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도 고평가되고 좀 고전을 하지만 그래도 그 종목 중에서 실적이 가장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 갭 상승한 193 그 부분을 지지선으로 삼아서 주가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고요. 이런 인디케이터들도 이제 조금 상승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말 오래간만에 보는 팔란티어 같은 경우에는 저는 한 5년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주가는 이렇게 매수대가 형성되어 있었던 그곳에서 지금 머물고 있는데요. 팔란티어는 이렇게 크게 세 군데의 매수대가 있었는데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24에서 25.5 정도 사이에 그 매수대에서 주가가 다져지고 있는 그런 모습이 보입니다. 이 팔란티어는 장기적으로 가지고 계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 하는 저의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핀터레스트 같은 경우에도 주가가 많이 상승했다가 지금 많이 빠진 상태죠. 핀터레스트도 보면은 70불 근처의 지지대가 지금 형성되어 있는데요. 지금 전체적인 흐름이 약간 상승으로 이제 반전을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이 어떻게 보면은 좋은 매수 단계가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달러 제네럴 같은 경우에도 앞에서 설명을 드렸지만 차트로 이렇게 보시면은 지금 실적 발표 후에 상당히 많이 떨어지고 다시 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을 하고 있어요. 지금 이런 종목들이 아주 디스카운트 돼 있는 상태이죠. 이 종목이 이 전 고점까지 오는데 얼마가 걸릴지는 모르지만 지금 현재 가격이 상당히 디스카운트 돼 있는 가격이라는 거. 그걸 보면은 충분히 업사이드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워낙 종목들의 주가들이 많이 내려와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웬만한 종목은 매수를 하시면은 충분히 업사이드를 다 테이크 하실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업사이드를 테이크 하려는 종목들의 펀더멘탈과 그 미래의 가이던스를 좀 봐주셔야 되죠. 그리고 우리 언더덕이 하나 있어요. 복스바겐 심볼은 VWAGY예요. 이거는 독일에 있는 주가의 10분의 1을 갖다가 만든 그런 종목인데요. 복스바겐이에요. 지금 복스바겐의 그 정확하게 이름은 모르겠는데 배러리데이 비슷한 거였죠. 그 파워데이였나? 뭐 그런 이후에 주가가 많이 올랐다가 지금 어느 정도 주가가 좀 조정을 받고 있는 중이긴 한데 아직도 업사이드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주가는 한 33.85 정도 되면 한번 저의 총 매수량의 5분의 1 정도 한번 매수를 해볼까 하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의주시해야 할 이 종목의 주가는 33.85 정도로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GM을 한번 보면은요.
GM은 지금 60을 찍고 지금 약간 하락으로 떨어지고 있죠. 그리고 지난 금요일에 저희 회원님들 중에 한 분이 사신다 그래서 제가 좀 기다려 보세요. 지금 하락세입니다.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약간 더 하락세가 있을 것 같고요. 그 하락세가 55대로 떨어질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때쯤 돼서 다시 재매수를 하시면 그때 좋은 주가에 다시 바운스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GM 같은 경우는 좀 기다려 보세요. 55 밑으로 떨어지게. 그러면은 좋은 매수점이 생길 겁니다. 그리고 우리 JET ETF, 항공기 관련된 ETF죠. ETF가 오늘 많이 떨어졌어요. 뭐 비교적 3.7% 정도 떨어졌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지금 다시 락다운을 할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좀 불안감에 떨어진 거지 어떤 펀더멘탈 때문에 떨어진 건 아니니까 큰 걱정하지 않아도 되고요. 이런 경우 같을 때는 아마 한 27 정도 그 정도까지 지켜주리라고 생각하고요. 만약에 그 밑으로 떨어지게 된다 그러면은 제 생각에는 매수에 좋은 기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FCX 지금 원자재도 조금 횡보가 길었죠. 횡보가 길었고 지금 오늘 모멘텀이 상승을 일어나면서 여러분과 함께 쉐어를 하려고 합니다. 이제 원자재 사이클이 한번 돌아올 것 같고요. 그리고 이런 모멘텀이 이렇게 이끌어지고 이 캔들 자체도 도지 비슷하게 끝났어요. 그러면은 어느 방향으로 갈까 정해지는데 제가 베딩한 거는 아마 상승으로 내일 이어질 것 같은 그런 예측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제 프리폴 메모란도 이제 이렇게 오래 쉬었던 거를 종집으로 찍고 상승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오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 반도체도 오늘 조금 상승을 시작했죠. 그리고 전체적인 흐름이 상승세로 이어질 것 같은 이 보조 지표들이 보입니다. 이 히스토그램도 얇아지고 그 다음에 모멘텀도 상승을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제가 인지를 했고요. 그리고 이 반도체 관계돼서 여러분들이 3배 레버리지 SOXL을 하시는데요. 그거보다 그냥 롱텀으로 그냥 마음 편하게 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나 SOXX 같은 거를 가져가시는 것이 훨씬 신경 쓰지 않고 욕심 부리지 않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한번 참고하세요. 제가 2개 다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비교를 하고 있는데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의 이런 횡보 속에서의 움직임이랑 SOXL의 횡보 속에서 움직임이 봤을 때 그 큰 수익의 변화를 차이를 별로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훨씬 하락장에서 강하게 지켜주고 상승할 때 더 올라줘서 수익률 면에서는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이 더 안전하게 가는 거를 저는 지난 2주 동안 확인을 했습니다. 선택은 각자 알아서 하시면 되겠고요. 저의 그냥 경험을 쉐어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 오늘 엔비디아를 보면서 일일 차트를 한 2-3시간을 보면서 와 이제는 이게 너무 힘좋게 빠져 올라간다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엔비디아가 지금 완전히 바닥에서 헤매고 있죠. 피보나치 리트레이스먼 23.6%인 515를 버티고 있었는데 그걸 뚫고 지금 조금씩 올라오려는 힘이 보여요. 보조 지표들로 다 상승으로 가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이평선들도 다시 상승으로 해서 재배열로 가려 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런 인디케이터로 봤을 때 좋은 매수점인 것 같아서 오늘 저는 엔비디아를 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트위터 여러분 FNGU 많이 가지고 계시죠? FNGU 종목 중에 하나인 트위터인데요. 트위터도 보시면은 전반적인 이 숏텀 트렌드를 보면은 숏텀 트렌드 라인보다 조금 아래에 있어요. 그리고 이 히스토그램을 보면 이 상승을 하고 싶은데 계속 상승을 못하는 그런 뭔가 이게 리지스턴스가 걸려 있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데 오늘 모멘텀이 거의 0에 가까이 이제 상승을 하려고 하고요. 아마 이 모습이 거의 이제 바닥을 다졌다. 그렇게 판단이 돼서 한번 여러분과 쉐어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체 이 공략하시려면 한 63 정도의 공략을 해보시면은 좋은 엔트리 주가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